헬스장 먹튀 폐업. 근데 저는 저 업체가 뭔지를 모릅니다. 처음 들어봤어요. B로 시작하는 헬스장? 요거 헬스장 먹튀 폐업 요거 좀 얘기하겠습니다. 이게 문제가 된 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래된 문제예요. 최대한 재밌게 얘기해 볼게요. 웃을 일은 아니긴 해요. 이게 피해자가 너무 많거든요.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, 자, 옛날에 제가 헬스 트레이너를 시작한 초반이 24살 땐가 처음 헬스 트레이너 시작했으니까 대충 한 2007, 8년쯤 되는 것 같죠? 2007년, 8년? 그 정도 때 헬스 트레이너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애초에 PT라는 게 없었어요. 근데 TV에 PT가 뭔지가 나왔습니다. JP라는 트레이너 분께서 배용준 씨하고 100일의 약속 같은 거 하시면서 PT가 뭔지, 그러니까 한 명만 전담을 이렇게 키워주는, 운동선수 키우듯이 그런 게 이제 TV에 소개가 됐고, PT를 하는 헬스장이 미국 사람이 세운 헬스장이 있었을 거예요. 그래서 미국에서 하던 헬스장, 뭐 서양 쪽에서 하는 헬스장 그런 거를 이렇게 따와서 인테리어도 엄청 고급스럽게 하고, 그 앞에 카운터에 막 예쁜 분들 데스크에다 놓고 헬스 트레이너들도 다 용모 단정하고 학교 좋은 데 나온 사람들 뽑아서 진짜 뭔가 체계적으로 PT 수업을 하는 그런 헬스장이 서울의 강남에 처음 생기고 나서 이제 그걸 따라하는 센터들이 좀 생겼고, 그 당시에 이제 지방에 있던 흑자 헬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뭐 아시다시피 동네 헬스장, 관장형 헬스장 이런 데에서 헬스 트레이너를 해서, 그런 센터는 이제 꿈도 꿔본 적이 없고 PT가 뭔지도 모르고 막 거의 막 녹이 묻어 있는 기구에서 막 운동하고, 헬스 트레이너가 하는 일은 청소하고 회원복, 수건 개기가 50% 이상, 나머지 50%는 자기 운동, 그 다음에 회원분들 운동 알려주는 게 약간 있긴 한데 운동을 알려준다기보다는 기구 사용법을 알려줬죠. 헬스장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기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아예 모르니까 운동을 이렇게 하셔야 된다, 이렇게 운동해야지 뭐 몸이 좋아진다가 아니라 그냥 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를 알려주는 그냥 OT 머신 같은 거였습니다. 그래서 헬스 트레이너들이 월급도 많이 못 받았고, 저는 60으로 시작했던 걸로 기억해요. 그래서 나중에 뭐 좀 지나니까 70으로 올려주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그때 TV나 매체 같은 거에서 PT를 하는 퍼스널 트레이너라는 게 있다는 걸 듣고 그걸 하고 싶어서 대회 준비해서 대회도 뛰고, 그다음에 공부도 나름대로 좀 하고,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 따고, 그다음에 PT를 연습을 좀 하고 싶은 거야. 그래서 한 명에 한 달에 3만 원씩 받고 PT를 해서, 그때 열 몇 명씩 PT를 해줘서 월급 70에 PT 열 몇 명 해서 뭐 한 110만 원, 120만 원 그 정도씩 벌어 갔었어요. 그리고 이제 그런 시기가 살짝 지나고 나서 이제 PT 같은 게 조금 대중적이게 되고 몸이 진짜 좋은 대회 뛰는 사람들이 PT를 하고, 그 전에는 바디빌더들은 PT를 안 했어요. 그러니까 제자를 키웠죠. 제자라고 해서 뭐 한 명에서 한 많으면 한 네다섯 명 정도까지 제자라고 해서 같이 운동하고 어떻게 운동하는지 알려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, 그 사람들이 이제 바디빌더한테 돈을 꽤 많이 줬죠. PT비보다 좀 더 줬다고 봐야죠.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약 내려주고 약 쓰는 법 알려주고 막 이렇게 돼서 자기들만의 리그에서 전국체전에서 입상을 하고 이제 연봉을 받아먹는 그런 바디빌더들은 있었지만, 그 사람들이 일반인은 PT를 잘 안 해줬어요. 근데 그러다가 일반인 분들한테, 이제 비전문가들한테 PT를 해주는, 그러니까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PT를 해주는 그런 게 이제 널리 유행되고 나니까, 이제 PT를 많이 하는 게 돈이 많이 된다는 걸 알게 된 사업가 기질의 관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돈 벌고 싶은 사람, 헬스장을 운영해서 내가 운동 좋아하니까 헬스장 열어가지고 그냥 뭐 소일거리 겸 해서 그냥 먹고 살아야지, 이게 옛날 관장님들 스타일이었어. 그래서 돈 못 벌었어요. 옛날 헬스장 관장님들은 돈을 벌 수가 없어. 뭐 많이 가난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 좀 많이 알려주시고 이러면은 막 보령 보충제 같은 거 벽에 포스터 붙어 있으면 그런 거 하나씩 사드리고 이랬지. 그러면 막 입이 귀에 걸리셔. 그날은 소고기 먹는 날이야. 그러셨었는데, PT를 많이 하면 돈이 된다는 걸 알게 된 이제 사업가 기질이 있는 관장님들이 어떻게 했냐면 PT 트레이너를 존나게 뽑았어요. 누가 제일 먼저 시작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. 근데 우리 때는 헬스 트레이너는 헬스장에 한 명인 거예요. 너무 당연히 한 명인 거야. 오픈하는 애 한 명, 마감하는 애 한 명에서 두 명씩 이렇게 썼었거든. 카운터 이런 것도 없어. 그냥 헬스 트레이너가 이제 등록받고 다 했고. 근데 좀 그렇게 체계화가 되고 PT 트레이너를 많이 뽑는 헬스장들이 생기면서 트레이너를 10명 이상 보유한 센터들이 이제 생기게 되죠. 규모가 뭐 그렇게 엄청 크지도 않은데.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유명한 일반 회원한테는 인사도 하지 않고 PT 영업만 계속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된 겁니다.
그래서 일반 회원들은 불만이 많았어요. 아, 근데 운동하러 왔는데, 기분 좋게 운동하러 왔는데 헬스 트레이너가 날 보고 쌩까 인사조차 안 해. 그럼 뭔가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. 한국은 특히 인사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니까, 아니 내가 뭐 나한테 와서 굽신거리고 이러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눈이 마주쳤으면 인사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. 이거는 헬스 트레이너로서 직업의식이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서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에 불만을 갖는 분들이 많았지만, 저는 그때도 그렇게 인사도 안 하는 싸가지 없는 트레이너들을 비판하면서도 이유를 설명해드렸죠. 한 5년 전쯤에 관장형 헬스장 이런 거 알려드릴 때.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기본급을 작으면 한 50, 많아봤자 100만 원 받으시는 거야.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60에서 80 정도 월급을 받아 그 사람들이. 그걸로 생활이 됩니까? 안 되죠. 그걸로 보충제하고 닭가슴살 사면 끝나요. 월세도 못 내.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? PT를 해서 그 PT에서 나오는 수익이 그 사람 수입인 거예요. 그래서 센터마다 좀 많이 다르긴 했지만은, 처음에는 PT를 하는 트레이너랑 센터랑 막 5대5로 가르거나 7대3, 트레이너가 7, 센터가 3 이 정도로 시작이 됐어요. 저도 PT 처음 할 때 7대3으로 했어요. 제가 7 먹고 센터가 3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PT를 했었거든요. 근데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또 얄짤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 트레이너들의 수준을 막 올리고 트레이너들을 막 잘하는 사람들을 양성하고 이거보다는 돈을 많이 번다에 초점을 맞추니까 그냥 왁구 괜찮게 생기고 말 잘하고 운동은 잘하든가 못하든가 알 바 아니고 PT 잘 하는 애들, 걔들의 출신 성분 이런 거 알고 싶지도 않아. 뭐 중졸인지 고졸인지 대졸인지 전공이 뭔지 알고 싶지도 않아. 그냥 허우대 멀쩡하고 잘생기고 야부리 잘 털고 이런 애들. 사실상 거의 그 휴대폰 판매하는 분들이 그때 PT도 잘했죠. 제가 지금 과장하고 뻥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. 근데 그때 생겨난 사람들이, 그 이전에 관장형 헬스장 때는 운동을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헬스 트레이너를 했어. 그러니까 돈 못 벌어도 그걸 했는데, 그때부터는 여기가 이제 돈이 된다라는 소문이 나니까 휴대폰 판매하는 분들, 어디 가전제품 판매하는 분들, 아니면 어디 학원가 강사 같은 분들 있잖아. 이 말 잘하는 분들, 그 말 잘하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헬스장을 다니다가 PT를 하는 걸 보고 저건 뭐예요? 저거 PT라고 하는데 저거 얼마씩이에요? 한 번 하시는데 한 5만 원 정도. 한 번에 5만 원? 한 시간에? 50분에 5만 원. 50분에 5만 원? 짱구가 돌아가는 거죠. 지금 내가 핸드폰 파는데 하루에 한 대도 못 팔고 이럴 때가 많으니까 내가 한 달에 돈 벌어봐야 막 2, 300씩 벌고 이래. 근데 저 헬스 트레이너들 먹잇감이 들어오는 거야. 휴대폰 판매하거나 뭐 가전제품 판매하거나 보험 판매하거나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뭡니까? 물건을 살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는 게 어려운 거죠. 물건 살 사람을 내 매장으로 끌어들이는 게 어려운 거죠. 근데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PT를 받을 수 있는 잠재 고객들이 알아서 들어오셔. 그래서 내가 영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수십 명이 눈앞에 있는 거야. 그럼 내 입장에서, 영업을 평생 해온 내 입장에서 영업이 너무 쉬운 거죠. 그러니까 다른 영업 업종에서 2, 300 벌던 분들이 여기다 싶어가지고 야부리 털어서 500 이상, 막 1000만 원 이상까지 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. 김웅서 씨도 그랬잖아요. 회사 다니시다가 헬스 트레이너를 했는데 수입이 막 배 이상 뛰었다고 하잖아요. 요거 잘하고 운동 잘 가르쳐주고 이러니까. 그래서 그 당시 센터가 이제 또 참 영악하게도 처음에는 7대3, 5대5 분배를 해주다가 나중에는 트레이너 10명, 20명씩 뽑아놓고 PTB 분배는 3대7로 해주는 거야. 트레이너가 3 가져가고 센터가 7 가져가고. 그러니까 트레이너 한 명 한 명도 적지 않은 돈을 벌고 평균적으로는 한 4, 500 벌잖아요. 못 버는 친구들이 2, 300 벌고 잘 버는 친구들은 거의 1000씩 벌고. 잘 버는 친구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평균 4, 500으로 쳤을 때 그러면은 센터는 대체 얼마를 가져가겠냐고. 트레이너가 10명, 20명이며. 그렇게 해서 센터들이 돈을 되게 잘 벌던 시기가 생깁니다. 201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 이 업주들한테 많이 굴려진 헬스 트레이너들, 그 트레이너들 중에서도 팀장급 트레이너들도 이제 눈이 트인 거예요. 자, 솔직하게 말해서, 뭐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아니야. 이건 진짜 사실로만 얘기해서 헬스 트레이너는 운동선수가 아니죠. 역시 제가 유튜브 시작하기 5년 전부터, 더 훨씬 더 전부터 저기 DC 인사이드 할 때부터도 제가 트레이너이면서도 맨날 했던 얘기가 뭐냐면, 아니 씨발 헬스 트레이너는 운동선수가 아닌데 왜 운동선수인 척하냐. 미친 새끼들아, 너네가 몸 좋아진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. 아니 헬스 트레이너가 몸 좋아진다고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. 뭘 해야 돈을 법니까? 수업을 해야 돈을 벌잖아요. 그러면은 내가 수업을 잘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새끼들이 맨날 운동하고 몸만 처만들고 있어. 대회 나가봤자 땡전 한 푼 안 줘요. 지금이야 돈 주는 대회가 조금 생겨났지만 그땐 진짜 돈을 하나도 안 줬어. 보충제 주고 트로피 주고 그게 끝이야. 근데 참가비는 내야 되고 오히려 손해야. 대회 나가면 태닝하고 탄 바르고 빤스 사고 이러면 엄청 손해요. 한번 대회 나가는데 20만 원씩 쓰고 이래. 지금 더 들죠.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
나는 운동선수, 운동인, 운동하는 사람 이런 거 씨발 막 SNS 그때는 이제 SNS가 아니고 카톡에다가 박아놓긴 했지만 나는 운동하는 사람 이런 걸 박아놓고 아니 수업해서 돈을 벌어야 될 헬스 트레이너 새끼가 계속 지 운동만 처하고 있어. 같이. 그럼 걔들은 돈을 못 벌죠. 그럼 여기서 그런 식으로 자기 몸 만들면서 대회 막 입상까지 하고 몸도 뒤지게 좋고 약을 빨든 안 빨든 그런 사람들 중에서 갑자기 이제 이게 터닝 포인트가 오는, 그러니까 이제 무언가 내 안에서 부서지는 게 느껴졌다 막 그런 씹덕 애니처럼 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몸을 만들고 입상을 했어. 내 목표를 이루었어. 내가 뭐 전국체전 가서 몇 등을 했고 아니면 뭐 미코에서 몇 등을 했고 아니면 YMCA 우승을 했고 막 그런 것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? 하고 나니까 갑자기 이게 뭐지?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.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바디빌딩 대회 솔직히 아는 사람 뭐 등수 주기 뒤에서 돈 찔러주고 등수 받기 등등 너무너무 심했고 막 심사를 어떻게 하는지 기준도 막 지그 맘대로 하고 막 지그 식구들 챙겨주고 막 그런 거 비리도 너무너무 심하고 그래서 내가 몸이 훨씬 좋은데 나 3등이야 1, 2등은 다 막 아름아름하고 경기 끝나고 나면 심사위원석 가가지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러고 실제로 돈 봉투를 주는 걸 본 사람들도 많아요. 저는 직접 보진 못했지만 그냥 대놓고 그냥 줘버리고 막 이랬던 시절이에요. 옛날이 원래 그렇다 보니까 아무튼 그런 거에서 현타를 뒤지게 느낀 사람들이 결국 돈 벌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한 거죠. 그러면은 예전에 그 트레이너를 수십 명씩 데리고 있으면서 센터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던 그런 사업가적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본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. 돈이 있어야 그 짓거리를 할 거 아닙니까? 아무리 뭐 간땡이가 큰 사람들은 그냥 갖다 받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정도 시설 차리고 인테리어 그 정도 바르고 기구 그 정도 넣고 트레이너를 막 10명, 20명씩 고용해가지고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본이 있어야 되잖아. 근데 헬스 트레이너 하던 사람들이 자본이 어디 있어요? 없잖아요. 이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좀 치팅 비슷한 걸 쓰기 시작합니다. 그 치팅 비슷한 게 뭐냐면 일단 돈이 진짜 자본금이 없는 사람들은 애초에 있는 어떤 헬스장 있죠. 이미 있는 어떤 헬스장 거기 가서 일단 운동을 해봐요. 일권 끊고 아니면 한 달씩 끊어가지고 어느 동네를 이렇게 찾으면은 그 동네 헬스장들을 이렇게 쑥 다녀봐. 그리고 나서 이제 견적을 봐요. 이거 내가 다 여기 씹어 먹을 수 있겠다. 그러니까 그 동네 헬스장들이 관장형 헬스장밖에 없어. 제대로 헬스장을 운영하는 곳이 없어. 근데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미스터 코리아 몇 등까지 했던 존나 몸이 좋은 사람이야. 이러면 여기 내가 씹어 먹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장사 좀 안 되는 헬스장에 찾아가서 딜을 칩니다. 여기 제가 인수를 하고 싶다. 시설비는 뭐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시설비를 조금 드리고 싼 가격에 그 헬스장을 인수해. 그 관장님도 그만하고 싶었어. 너무 힘들어. 돈도 안 되고 요즘에 점점 사람도 줄어들고 헬스가 유행을 하다 보니까 헬스장들도 우후죽순 생겨나서 점점 경쟁이 과열돼서 옆에 헬스장이 4만원짜리 헬스장, 저 헬스장은 3만원 받고 있고 막 이러니까 영업이 안 돼요. 저 고등학교 때 헬스장 다닐 때 헬스장비가 5에서 7만원이었거든요. 근데 2010년대 넘어가부터 오히려 가격이 더 떨어졌어요. 3만원짜리 헬스장, 어떤 데는 1년 끊으면 한 달에 2만원인 헬스장 막 이런 데가 나와버리니까 오히려 벌이가 떨어져 버리는 거야. 그래서 그런 관장님들이 지쳐서 안 그래도 헬스장 그만하고 싶었는데 어떤 몸 X나 좋은 새끼 막 젊을 적에 내가 생각나는, 근데 사실 젊었을 적에 그런 몸이었던 적 없음 그 관장님. 어쨌든 추억 보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시설비 뭐 어느 정도 타협해가지고 제가 좀 인수하고 싶습니다. 저 어렸을 때부터 헬스장이 꿈이었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해. 근데 사실은 이제 영악하게 들어가는 거죠. 갑자기 이제 트레이너 한 4-5명이 하루 왼종일 팜플렛을 돌리고 다녀요. 하루 왼종일 찌라시를 돌리고 다녀. 어디 헬스장 뭐 신장개업 비슷하게 해가지고 막 오픈 막 경축 무슨 선수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 누구 오픈 해가지고 A4 용지만한 거 그거 잡지책같이 생긴 재질로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아파트고 뭐고 온천지 돌아다니면서 막 값 뿌리고 다녀. 이거를 그 전에 있던 헬스장들은 이런 걸 안 했어요. 이런 홍보를 한 적이 없어. 그리고 나서 그 헬스장에도 이제 기구 같은 거 좀 손보고 새로운 기구도 몇 개 넣고 특히 런닝머신 같은 거 좀 멋있게 바꾸고 인테리어 조금 손보고 해서 최대한 돈을 조금 들여서 있어 보이게 바꿔.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오 시설 좋은데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놓고 거기서 막 PT하고 몸 좋은 트레이너들을 막 발랑벗고 막 거기서 운동하고 이러면서 막 진짜 미국 헬스장 골드짐에서 운동하는 느낌이 들 것 같은 막 그런 데를 만들어. 분위기나 시설 같은 거를. 그래서 PT 존나게 하고 PT도 막 오픈 기념 할인 해가지고 막 선착순 100명 뭐 PT비 원래는 뭐 한 회에 6만원인데 3만원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출 뻥튀기를 뒤지게 하는 거예요. 매출 뻥튀기를. 그렇게 오래 운영할 필요도 없어. 한 반년? 뭐 길어봤자 1년. 한 반년 운영한 다음에 이제 내놓습니다. 그러면 안 그래도 헬스장을 차리고 싶어하는 그런 거에 관심을 있어하는 돈이 좀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. 뭐 엄청 부자 말고. 엄청 부자는 이런 거에 안 속겠지만 약간 애매하게 돈이 있는 분들, 그런 분들이 헬스가 돈이 된다고 하니까, 그리고 내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좀 관심이 있는 상태. 근데 헬스장을 처음부터 맨 땅에서 차리려고 하니까 조금 뭐 막막하고 이래. 그 당시에는 정보 같은 게 많이 없으니까. 요즘에는 헬관모 뭐 이런 데 있긴 한데 정보 같은 게 없으니까.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러고 있던 차에 유명한 헬스 커뮤니티, 뭐 헬스 매니아나 막 이런 데 있잖아요. 헬스 관장님들 모임 막 이런 데 들어가 보면
갑자기 어느 지역에 뭐 헬스장 급매 뭐 이런 식으로 올라와요. 눌러보면은 막 회원 바글바글한 사진 막 이렇게 올라와 있고 막 시설도 좋고 막 이러는데 가격 보니까 이거 얼마 안 하는데? 이거 왜 이렇게 싸? 막상 가보면은 자동차 허위 매물처럼 거기에 저희가 얼마 올리긴 했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가 장사가 더 잘 돼가지고 막 이러면서 예를 들어 내가 여기 시설비를 그냥 한 2천만 원 주고 들어왔어. 어차피 다 쓰러져가는 기구들이니까 내가 뭐 한 2, 3천만 원 더 들여서 인테리어 조금 손보고 기구 몇 개 바꾸고 이렇게 했어. 총 5천 들었잖아요. 어차피 보증금 뭐 월세 트레이너 회비 뭐 트레이너 월급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건 뭐 그렇게 크지 않고 보증금 어차피 내가 받는 돈이니까 5천 들었단 말이야. 근데 가가지고 매출표를 보여주는 거죠. 우리 지금 카드 회원만 이 정도고 현금 회원은 거의 뭐 카드 회원이랑 비슷비슷합니다. PTB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현금 결제 유도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트레이너들 월급 막 통장 막 다 보여주고 트레이너가 10명 있는데 이 새끼들이 다 500씩 벌어가. 헬스장 매출이 막 한 달에 막 몇 억이 찍히고 막 이래. 그럼 뭐 이런 걸 왜 내놓으시는 거예요? 저희가 사실은 돈도 좀 모고 해서 강남에서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.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혹은 뭐 몸이 아프다, 운동하다 다쳐가지고 뭐 몸이 아프다 이런 식으로 둘러대요. 그렇게 잘 되고 있으면 미쳤다고 그걸 내놓냐고. 안 내놓잖아. 근데 그지 당하는 사람이 많아. 이렇게 내놓으면은 그 사람이 이제 인수를 하죠. 인수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? 됩니까 그게? 그 헬스장이 잘 된 이유가 뭐예요? 자리가 좋아서? 뭐 자리 좋은 것도 있긴 하겠지만 원래 헬스장이 있던 자리잖아. 자리가 좋아서? 아니야. 뭐 시설이 좋아서? 아니야. 거기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게 매출이 뻥튀기가 된 거고 그 사람들이 광고를 잘해서 매출이 뻥튀기가 된 거고 그 개업발로 그렇게 잘 된 거지 그렇게 계속 매출이 이어질 수는 없거든요. 불가능하거든요. 근데 그걸 당하고 사는 거야. 이 사람들이 메뚜기 같이 네이버에 지도 켜놓고 쓱 보고 헬스장 검색해가지고 여기 아파트가 몇 개가 있고 뭐 빌라촌이 어떻게 돼 있고 이러는데 여기 헬스장이 몇 개밖에 없네? 찾아가서 또 헬스장 한번 쓱 보고 방금 말한 것처럼 1년짜리 프로젝트 뭐 리셋부터 뭐 넘기는 데까지 6개월에서 1년짜리 프로젝트를 해서 한 5천만 원 1억 쓰고 들어가서 몇 억 벌고 나오고 5천만 원 쓰고 들어가서 몇 억 벌고 나오고 이걸 메뚜기처럼 하루 다니는 거예요. 이래서 돈을 뒤지게 벌고 헬스장들은 우후죽순 생겨나고 존나 많아지고 헬스인들도 많아지고 했지만 돈은 결국 머리 좋은 새끼들이 다 벌어가는 거죠. 이제 그 시기도 지났어요. 관장형 헬스장 시기 지났고 PT 태동기 지났고 PT를 이용해서 매출 뻥튀기해서 메뚜기처럼 헬스장 이렇게 사고 팔고 하던 그 시기도 지나서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기구죠. 자, 요즘에 보디빌딩 갤러리, 근력운동 갤러리, 헬스 갤러리 이런 데 가보세요. 지금 흑자헬스장에 있는 리얼 리더만 해도 기구가 꽤 좋은 거거든요. 실제로 쓴 다음에 안 좋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. 뭐 기구마다 편차가 어느 정도 있고 자기 몸에 안 맞는 기구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건 있지만 그건 모든 브랜드가 다 마찬가지고 물론 리얼 리더가 무슨 해외 유명 명품 이상으로 좋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꽤 좋은 기구예요. 상타치는 쳐요. 근데 이런 것조차도 커뮤니티 들어가잖아요. 다 쓰레기라 그래. 그런 거 왜 쓰냐 뭐 어쩌고저쩌고 파나타짬 뭐짬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맛이 엄청 높아졌습니다. 사람들의 요구 수준이 어마무시하게 높아졌어요. 근데 헬스비는 어떻습니까? 동결. 5만원 동결이야. 싼 데는 3, 4만원. 비싼 데는 6, 7만원. 5만원 동결이야.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헬스장 다닐 때 5에서 7만원이었어. 그게 지금 20 몇 년 전이에요. 22, 3년 전이야. 22, 3년 전에 5에서 7이었는데 지금 5만원이라고 헬스비가. 말이 됩니까? 지금 물가가 한 4배, 5배가 올랐는데? 말이 아예 안 되잖아요. 근데 헬스 기구는 몇 배가 올랐어요. 헬스 기구는 10배도 넘게 올랐죠. 요즘에 명품 기구들 1000만원대거든요. 1000만원이 넘어요. 상타치 기구들도 1000만원 가까워요. 500이 넘어. 그러면 한 대당 1000만원짜리 기구가 30대가 들어가 있어. 기구값만 3억이야. 거기에다가 런닝머신 뭐 20대도 런닝머신도 비싸요. 500만원씩 해요. 좋은 거는 1000만원 넘는 것도 있고 이런데 보통 그런 거까지는 잘 안 사니까 500만원짜리 런닝머신 20개 그것도 1억이야. 인테리어 1억씩 발라요. 차리는데 5억 들어가서 5억. 보증금이나 이런 건 이제 빼도 되죠. 근데 헬스 회비는 5만 원이야. 이거 뽑아집니까? 아니 5억 주고 차렸는데 회비가 5만 원이면은 회원이 몇 명이어야 되냐고. 회원이 한 5천 명 돼야 돼. 말이 됩니까? 아예 안 되죠. 100평짜리 헬스장 기준 해가지고 회원 한 2, 300명 정도 하잖아 대충. 뭐 잘 되는 데는 100평인데도 막 4, 500명 받아버리는 데도 있는데 그런 데 운동도 못해. 숨도 못 쉬어. 너무 많아서 사람이. 그래서 한 2, 300명 정도 되면은 그래도 괜찮게 다니는구나 이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2, 300명, 200명 5만 원 해봤자 1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. 돈이 안 돼 돈이. 근데 거기 유지비랑 들어간 돈이랑 했을 때 너무 비싸잖아. 안 된다니까요. 그러니까 이제 헬스장들 중에서 그냥 로또식 운영을 해버립니다. 로또식 운영. 그게 뭐냐? 일단 요즘에는 기구가 명품 헬스 기구가 아니면은 헬스인들이 쳐다도 안 봐. 그러니까 명품 헬스 기구를 깔아야 해. 근데 돈이 없어 못 사. 대여하면 되죠. 요즘에 명품 헬스 기구 대여를 많이 해줍니다.
뭐 한 달에 얼마씩 내면 돼요. 차 리스하듯이 헬스 기구 리스를 해줘요. 런닝머신이고 뭐고 다 리스가 돼요. 인테리어를 이제 최대한 어떻게 좀 싸게 하는 그런 데에다 있어 보이게 인테리어를 해. 그리고 크게 차려놔. 직원도 존나게 뽑아. 있어 보이게.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헬스장 하나만 돈 벌고 그 다음 것 정도가 먹고 살만하고 나머지는 망하는 게 요즘 추세예요.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 동네에서 가장 좋은 헬스장을 다 다닐라 그래. 두 번째 헬스장 정도까지 괜찮아. 세 번째부터는 쓰레기라 그래. 사람들이 그 정도로 원하는 기준치가 너무 높아졌어. 그리고 사람들이 운동을 함에 있어서 옛날에는 무조건 집에서 가까운 데 다니세요 이랬는데 요즘에는 자차 운전해서 20-30분을 나가도 좋은 기구 있는데 가려고 하는 사람이 늘었어요.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버스를 타고 다녀서라도 좋은 헬스장 다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었어요. 저희 헬스장도 버스 타고 다니고 막 대전에서 다니고 세종에서 다니고 이런 분들이 계셔. 요즘에는 이제 자기 취미 생활에 돈이나 시간을 쓰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헬스장들이 잘 나가는 데만 살아남는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헬스장을 차릴 때 동네 헬스장들을 쑥 한번 보고 여기 이미 있는 헬스장들보다 더 좋게 차리려고 해. 그렇게 해서 돈 많이 안 들게 다 리스로 해서 차려. 그래서 대박이 나면 돈을 버는 거고 대박이 못 나면 도망치는 거예요. 런 뚜두뚜두뚜두뚜두뚜두뚜두. 어느 날 헬스장 갔는데 헬스장 문은 양문형 문은 쇠사슬로 이렇게 잠겨져 있고 안에 봤는데 기구가 없어. 신발장도 못 열어. 신발 날랐어 날라. 이제 그런 헬스장들이 어떻게 회비 받았어요? 1년 회원권, 최소한 6개월 회원권, 오픈 기념 아니면 뭐 리뉴얼 기념 해가지고 6개월에 얼마, 1년에 얼마. PT는 뭐 원래는 8만 원인데 막 4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출 뻥튀기 뒤지기 시켰단 말이야. 근데 매출 뻥튀기라기보다는 현금 끌어당기기죠. 아 회원님 저희가 이거 행사가라서 현금 결제밖에 안 됩니다.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럼 사람들도 원래 보통 헬스장에 한 달에 그래도 6-7만 원 정도 낼 각오를 하고 다니는 건데 할인해가지고 막 3-4만 원 한다 그러니까 뭐 1년씩 결제를 해버리잖아. 그거 갖고 날리는 거예요 그냥. 갖고 날라버려. 그러니까 장사가 되면 대박이다. 돈 벌면서 막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고 와 좋다. 내가 이 동네 먹었어. 가 되는 거고 망하면 도망치면 되는 거야. 도망가 버려요. 이럴 때 이제 슬픈 장면들이 뭐냐면 거기에 있는 바지 사장도 그걸 모를 때. 제가 돈 좀 있는 사람이에요. 근데 못 됐어. 나 소시오패스야. 예를 들어서 헬스장 하고 있어. 트레이너 중에 하나 딱 봐. 저 새끼는 통수라는 걸 칠 수가 없어. 통수 치느니 죽는 그런 인물이야. 관우장비야 거의. 절대로 배신을 안 하는 애 있어. 그리고 멍청하다 싶을 정도로 충성심이 강해. like 문추. 문추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죠. 내가 진짜 쓰레기 새끼였으면 문추 같은 애를 이렇게 살살 꼬드겨요. 야 열심히 한다 잘한다 좀만 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입상도 좀 하게끔 유도하고 PT도 약간 몰아줘가지고 매출 1등도 찍게 해주고 막 이렇게 해. 그러고 나서 걔를 팀장 트레이너를 시켜요. 야 네가 나이는 어린데 내가 진짜 내가 너 좋게 본다. 내 믿을 사람이 많이 없다. 사업이란 걸 하다 보면 말이야 믿을 사람을 찾는 게 제일 힘들거든. 믿을 수 있는 사람만 찾으면 사실 돈 벌기는 어렵지가 않아. 이런 식으로 이제 나 꼬드겨요. 팀장 트레이너 시켜가지고 바람 좀 넣어. 그러다가 이제 슬쩍 얘기를 하죠. 내가 지금 2호점을 준비 중인데 네가 거기 좀 맡아줄 수 있겠냐? 제가요? 내가 너 말고 누굴 믿겠냐? 야, 쟤 봐봐. 몸 좋지. 뭐 약 들어가는데 당연히 몸 좋겠지. 근데 쟤 뭐 몸 좋고 운동 잘하고 그건 알겠어. 근데 그거하고 신뢰하고는 다르잖아. 쟤한테 2호점을 맡길 수 있겠냐? 네가 거기 가가지고 좀 하나부터 열까지 네가 좀 책임지고 해줄 수 있겠냐? 그럼 이 새끼는 거의 그 삼국지에서 남자는 주인을 잘 만나야 된다. 이런 얘기는 아주 옛날 역사부터 요즘 조폭들까지 다 하는 얘기잖아요. 프리즌에서 한석규 씨도 남자는 오야지를 잘 만나야 된다. 이 중에 한 새끼는 오야지를 잘못 만나서 애꾸눈이 된다. 가만히 있어 안 죽어 이 새끼야. 이러면서 막 눈 파고 막 이러잖아. 그러니까 남자는 사실 대장 될 게 아니면 오야지를 잘 만나야 되는 게 맞긴 해요. 그러니까 그 순진한 문추는 거의 뭐 목숨을 바칠 기세인 거지. 내가 지금 막 25살, 6살 이거밖에 안 됐고 고졸 딸이고 뭐 아무것도 없는 새끼인데 나를 이렇게 믿어주시고 2호점 지점장, 사실상 사장이죠. 2호점 사장인 거지. 2호점 지점장을 시켜주셔. 목숨 걸고 일하는 거예요 거기서. 목숨 걸고 광고하고 일하고 막 하루에 막 17시간씩 일하고 막 일을 하는 거야. 거기서 거의 뭐 먹고 자고 막 여자친구랑도 헤어져 버려 막. 목숨 걸고 일을 해. 근데 이제 소시오패스 사장 새끼가 슬슬 이제 문자로 야 매출이 좀 부족하다. 야 거기 월세가 얼마고 전기세 물세가 얼만데 좀 부족하다. 계속 좀 이렇게 몇 달 밑밥을 깔아. 그러다가 야 안 되겠다. 이제 할인을 좀 하자. 다른 헬스장들도 다 할인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러다 죽겠어 해가지고 1년 회원권 반값 PT 겁나게 파는 거예요. 현금 위주로. 돈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? 그 돈을 사장이 먹어. 어느 날 날라. 어느 날
그럼 이제 문추 지점장도 어느 날 아침에 출근을 해봤더니 기구가 없어. 아니 뭐 기구 빼고 있어 막. 뭐지? 뭐 하시는 거예요? 이거 리스료 안 내셔가지고 3개월 넘어서 이제 뭐 다시 가져가는 겁니다. 다 갖고 가. 런닝머신도 갖고 가. 바벨하고 아령 몇 개 남았어.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회원들이 올라오면서 쌤, 팀장 이거 뭐예요? 쌤 뭐예요 이거? 트레이너 직원들도 올 거 아니야. 트레이너 1, 트레이너 2, 트레이너 3. 걔들 와가지고 뭐야? 씨. 어떻게 나 월급도 못 받았? 너 월급 못 받았어? 저 월급 3개월째 못 받았어요. 트레이너 월급도 못 받았어. 그럼 이제 거기 지점장 문추가 이제 거기서 이제 거의 뭐 나라 이름 표정으로 그러고 있으면은 회원들이 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서 막 멱살 잡고 막 문추 멱살 잡고 난리가 날 거 아니야. 어떻게 된 거냐고. 나 여기 1년 끊고 지금 3일 다녔다고. 너무한 거 아니냐고. 어떤 사람은 싸워봤자 의미 없다 이러면서 이미 아령 챙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. 이미 이방코 바벨은 내 거야 이러면서 바벨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. 이거 바벨이 하나 이게 40만 원이니까 이게 나는 오히려 이득인 듯 이러면서 이제 바벨 들고 가고 덤벨 들고 가고 캐틀벨 들고 가고 어떤 사람은 신발장에서 마스터 키를 어떻게 찾아가지고 신발장 키를 다 연 다음에 남의 신발까지 다 세배가는 사람이 있어.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지옥이야. 여긴 지옥이야 이 새끼야. 싸울 필요가 없는 거야. 빨리 챙겨서 도망가야 돼. 좀 늦게 온 사람들 있잖아. 저녁쯤에 늦게 온 사람들 난리가 나지. 이게 뭐냐고. 신발도 없어 이제. 아무것도 없어. 아니 신발대 SBD 세트 막 이러면서 막. 어떤 사람은 거기 신발장에다가 우겨 넣어가지고 SBD 벨트에다가 SBD 무릎 보호대에다가 SBD 팔꿈치 보호대에다가 아디제로 역도화 같은 것까지 해가지고 그 100만 원이야 풀세트 다 하면. 누가 세배 갔어 씨발. 그건 업체에서 수거해 간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세배 간 거야 그냥. 이때다 싶어가지고. 옛날부터 눈독 들였던 거야. 아비규환이죠. 그럼 이제 문추는 회원님들 보고 자기도 사실 당했어. 이 새끼도 지금 월급 못 받았고 너는 지점장이니까 이건 커미션제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월급도 못 받고 일하고 있었어. 얘는 지 돈 써서 막 했어. 뭐 고장나면 지 돈으로 고치고 막 이랬어. 오히려 회원들이 막 와서 아우성을 치니까 막 회원님 죄송합니다. 제가 어떻게 해서든 다 복구해드리겠습니다. 막 이랬어. 막 종이 갖고 와서 여기 이름하고 계좌번호하고 막 이렇게 돌려받으셔야 될 돈 여기 쓰시면은 제가 어떻게 해서든 다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러면서 막 대표님한테 대표님 전화 좀 받으세요 막 이러고 있는 거야. 순진한 새끼가. 이게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.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. 안타깝죠. 그래서 이쯤에서 GPT를 잠깐 한번 까자면 GPT 아저씨 저 좋아합니다. GPT 아저씨처럼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헬스인들이 자꾸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. 뭐 저나 간고 씨나 박승현 씨나 황철순 형님이나 이런 분들은 뭐 물론 이 사람들도 다 장점이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음지 쪽이니까 사고도 좀 치는 편이고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헬스에 얼굴 마담이 되면 안 돼. 뭐 박재훈이나 GPT나 지기는 이제 안 되고 뭐 윤성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김종국 이런 사람들이 자꾸 빡빡이 아저씨 이런 사람들이 얼굴이 돼야 돼. 그래서 그런 GPT 아저씨도 내가 좋아하긴 하는데 GPT 아저씨가 이제 헬스장을 자기가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죠 아마. 헬스장 운영을 안 하고 소비자의 입장에만 있고 자꾸 젊은 친구들하고만 이야기를 하고 이러니까 이런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무슨 그 대통령하고 담화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가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요즘 MZ 청년들이 헬스장을 다니고 싶어도 헬스장비가 비싸가지고 못 다니고 있는 이런 실정이니까 나라에서 MZ 청년들의 헬스장 돈 같은 걸 좀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국책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. 아니 씨발 요새 헬스비가 찾아보면 3, 4만 원짜리가 있어요. 집 앞에 평균적으로 한 달에 5, 6만 원짜리 하는 데가 있고 비싸봤자 7, 8만 원 이러고 3, 4만 원짜리 헬스장도 있는 게 요즘 세상인데 요즘 세상에 그 헬스 등록비 5만 원 없어서 운동 못할 것 같으면 씨발 이 새끼는 진짜 잘못된 거지. 나라 탓을 할 게 아니고 야 한 달에 딱 하루 쿠팡 물류 갔다 오면은 헬스장 한 달을 끊을 수가 있는 시대인데 지금 씨발 그걸 헬스비를 깎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되냐? 헬스비가 비싸다는 말을 하는 게 말이 돼? 그런 데에 가서 이런 일들이 있다. 헬스장 먹튀 사건 이런 것들이 있다. 이런 걸 얘기하면서 오히려 뭐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뭐 그 뭐지? 가격 담합 같은 거 하는 거 막 이렇게 막 잡는 거. 거기가 공정인가? 공정위 막 이런 데 있잖아. 소비자협회 막 이런 데. 그런 데에서 오히려 헬스비를 너무 낮추고 막 이런 것들을 오히려 좀 제한을 해야 돼요. 예를 들어서 그 핸드폰 살 때 옛날에 우리가 보조금을 막 거의 무한대로 받을 수 있었잖아요. 어디는 보조금 얼마 주고 어디는 얼마 주고 해서 누구는 핸드폰 비싸게 사고 누구는 싸게 사고 이런 것 때문에 사회
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나라에서 핸드폰 보조금을 아예 법적으로 정해줘 버렸잖아. 그래서 싸게 핸드폰 살 수 있는 데가 없어지고 다 똑같이 살 수 있게 이렇게 바뀌어버리고,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핸드폰 그냥 인터넷으로 사버리잖아요. 아니면 그냥 공기계를 그냥 사버린다든지. 옛날에는 전국 각지에 핸드폰 싸게 파는 데를 막 아름아름 차츰해서 카페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내가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얼마에 살 수 있는지를 막 알아보고 막 지방까지 가서 핸드폰 사고 막 이랬었는데, 그런 게 이제 없어지고 나서 욕을 엄청 많이 했지만 뭐 지금은 이제 자리를 잡았죠. 마찬가지로 헬스장 회비를 너무 싸게 하는 곳을 오히려 못하게 막아야 돼요. 이게 이런 짓이 안 일어나려면.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무슨 협회 어쩌고저쩌고 협회 막 이런 게 생기고, 우리가 치킨 같은 것도 가격 담합해서 올리고 이러면 짜증이 존나게 나긴 하는데, 그렇기 때문에 치킨 업계는 어쨌든 계속 살아나고 승승장구하고 거의 불패잖아요. 치킨 업계는 뭐 치킨 매장 하나하나로 따지면 망하는 데 많이 있겠지만, 치킨 업계가 지금 피자 업계는 굉장히 안 좋은데 치킨 업계는 아직도 괜찮잖아. 물론 이제 교촌은 이제 좀 많이 힘들어지고 이런 것도 있긴 한데 뭐 다시 뭐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, 교촌이랑 BBQ, BHC 이런 데에서 막 가격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욕은 되게 많이 했지만 결국 치킨은 먹어야 하고, 그래서 얼추 뭐 잘 먹고 잘 살고 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헬스 업계도 너무 비싸게 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최저가를 어느 정도 이상으로 할 수 있게 오히려 이런 거를 해야지. 헬스비가 비싸니까 더 깎아야 된다, 더 내려야 된다, 막 젊은 애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된다. 아니 주말 알바 하루만 갔다 와도 헬스장 등록이 되는데 뭘 너무 비싸다는 거야. 오히려 너무 안 올라서 그런 거지. 헬스비가 기형적으로 안 오른 상태니까 사업도 기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, 그러다 보니까 차려놓고 날라버리고 1년 회원권 막 1000개 팔고 날라버리고 이래버리는 거 아니에요. 그래서 항상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. 뭐 어떤 것들이 너무 싸진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. 어떤 게 너무 비싸지면 그건 당연히 되게 안 좋은 거지만, 어떤 게 너무 싸지면 좋은 게 아니에요. 결국 다 돌아오는 거예요. 그럼 여기서 공정한 나라가 되려면, 공정한 뭐 소비 혹은 판매가 되려면은 모든 사람들이 비슷비슷하게 구매하고 피해보는 사람이 적은 게 건강한 소비 판매일 거 아닙니까? 근데 지금 헬스업계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냐면 개이득 보는 사람하고 사기당한 사람으로 양분화되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개이득 보면서 헬스장 다니는 사람들은 내 할 바 아니다, 누칼렵 이러면서 자신들하고 똑같이 개이득 보면서 헬스장 다니려고 했다가 헬스장이 날라가지고 피해를 보는, 사기를 당한 사람들을 공감을 안 해주고, 씨발 누가 그러니까 그런데 헬스장 1년씩 끊으래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, 이 사람들은 너무 억울한 거고. 그러면 헬스장 차리는 분들도 회비가 지금 물가 계산하면 회비가 10만 원이 되는 게 맞아요 지금은. 아니 제가 처음 헬스장 다닌 2002년에 5만원 7만원이었다니까요. 샤워실만 있는 데는 5만원이었고 목욕탕 딸린 데는 7만원 8만원, 나중에 9까지 올라가고 이랬어, 목욕탕에서 샤워하는 사람들은. 근데 지금 그 뒤로 20 몇 년이 지났는데 헬스장 회비가 더 내리는 게 말이 되냐고. 기구도 점점 더 비싸지고 있는데. 헬스장 회비는 원래 10만 원이 넘는 게 맞아. 참고로 흑자 헬스장은 티칭 회원 22만 원, 논티칭 회원 11만 원이에요. 저는 제가 말한 걸 그냥 지킵니다.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뒤에 가서 우리 헬스장 3만 원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. 저는 유튜버라는 개이득이 있으니까, 이 오송에도 헬스장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유명세 이용해서 광고하면서 막 3, 4만 원에 회비 때려가지고 다른 헬스장들 망하게 하려면 할 수도 있겠죠. 근데 그거 아니잖아 그거는.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제 소신대로,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고 있어요. 티칭 회원 22만 원, 논티칭 회원 11만 원이에요. 우리 아파트 헬스장 온 가족 만원. 그렇죠. 특히나 요즘에는 아파트 헬스장들이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가격적으로 그렇게 내리쳐가지고 적자 면하거나 겨우겨우 이렇게 산소호흡기 다는 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솔직히? 어차피 아파트 헬스장 만원인데, 5천원 만원인데, 온가족 만원도 있고 온가족 2만원도 있고 한 명 한 달에 5천원도 있고, 아파트 헬스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, 이런 분들 어차피 헬스장도 안 다니는데 헬스장 회비 3만원 4만원으로 내려서 산소호흡기 붙이는 게 의미가 있겠냐고. 22명 개싸다. 제가 가는 곳 15분 봐주는데 22인데. 그렇죠. 저 헬스장은 이제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, 회원이 많지 않아요. 그래서 뭐 PT에 가깝게 티칭 받으실 수 있죠. 그리고 문추가 정말 좋은 직원이긴 하지만, 성실하고 좋은 직원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경력이나 실력이 아직은 좀 부족하니까, 트레이너 한지 이제 1년밖에 안 됐으니까 몸은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. 문추가 대회도 벌써 한 번 뛰었고 입상은 못했지만 내년에도 이제 꾸준히 대회 뛸 생각이고,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IFBB 엘리트 프로 카드 딴 친구도 지금 제가 스카우트해서 직원으로 지금 일하고 있고, 꽤 괜찮은 환경이죠. 근데 이렇게 하면 장사가 되냐? 안 되죠. 지금 이제 흑자 헬스장 차린 지 딱 1년 됐거든요. 이번 달로 1년일 거예요. 흑자 헬스장은 단 한 번도 적자가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. 1년 내내 계속 적자입니다. 매달 1년 동안 12달 동안 다 적자였어요. 그냥 적자가 크냐 작냐만 다릅니다.
근데 제가 헬스장을 하는 게 꿈이었고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스튜디오로도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버틸 수 있는 거지, 일반적인 분들이었으면 지금 큰일 났죠.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이렇게 헬스장을 운영을 하지만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운영하세요 추천 절대 안 하죠. 이렇게 하면 무조건 망합니다. 저처럼 헬스장 하시면 안 돼요.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처럼 헬스장 하면은 망합니다. 근데 그렇게 생각은 해요. 저처럼 하는 헬스장들이 많아져야 건강하게 된다고, 헬스 업계가, 피트니스 업계가. 적자였구나, 충격이네. 아니 제가 헬스장 차릴 때부터 이 헬스장은 잘 되면 본전치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무조건 적자를 볼 거고 잘 되면 본전을 칠 수 있게 세팅이 돼 있다라고 제가 헬스장을 차리기 전부터도 얘기했는데,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고 어디 헬스 커뮤니티 이런 데 가보면은 이 씨발 이 새끼들은 전부 다 남는 게 없대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야. 매달 적자예요. 한 번도 빠짐없이. 예상 못한 거 아니고 예상한 거고 알면서 그냥 했어요. 왜냐면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. 그래서 월세 700에 트레이너 월급 이제 600에 전기세랑 뭐 이런 거 하면은, 물세랑 이런 거 하면은 당연히 유지비가 대충 한 달에 1,500쯤 나오죠. 근데 1,500 메우겠습니까? 집 앞에 사우나 헬스 월 15만, 밤 9시까지. 체인점 피트니스인데 월 8만, 밤 12시까지 하는 곳 있는데 25년 만에 운동 시작해 버리는데 어디 가면 좋을까요? 가고 싶은데 가세요. 그러니까 이런 거를 흑자새끼 차갑네, 생리함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. 야, 내가 아는 정보가 몇 시까지 하는지랑 얼만지야.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떤 헬스장이 더 좋은지 어떻게 알아? 야, 이거는 마치, 화가 나네.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, 야, 너네가 어떤 여자가 더 좋은지 맞춰봐. A 여자 유니클로 옷도리 입음, 구두 신음. B 여자 나이키 운동화 신음. 어떤 여자가 더 좋은 여자냐? 뒤지고 싶냐 진짜? 아니 최소한의 정보는 줘야 될 거 아니야. 아니 몇 살인지, 뭐 키랑 체중이 어느 정도, 그건 좀 천박하니까 BMI 수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은지, 뭐 얼굴이 예쁜지, 몸이 어떤지 최소한의 정보는 주고, 어떤 여자가 더 좋을까요? 어떤 여자가 더 뭐 나을까요?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. 아니 이 여자 옷도리 유니클로 입음, 저 여자 신발 나이키 신음, 이거 두 개 알려준 다음에 어떤 여자가 더 좋을까요? 내가 어떻게 알아 씨발. BMI는 뭐 다름? 미쳤네 저 새끼. BMI는 나 중요하지. BMI는 너 BMI 한 35 맛 좀 볼래?